모델링 명령을 통해서 모델을 작성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출, 혼합, 회전, 수입, 혼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다 한 가지씩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제가 이거 치워놓고 할게요. 돌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사용자가 돌출 버튼을 누르시면 이거 많이 쓰셨으니까 스케치를 이렇게 하겠죠. 스케치를 하시고 완료를 눌러버리시면 3D 뷰 잠깐 볼게요. 자, 3D 뷰 찍어서 보시면 이런 형태죠. 박스.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 박스 형태. 자, 여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나올 거고요. 자, 제가 화면을 좀 분할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그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박스인 거고. 자,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해 보시면 혼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혼합이라는 건 뭐냐면 돌출인데 지금 그림에 나오죠. 단면의 형상이 약간 다를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 혼합을 선택을 해서 처음에 이제 그리시게 되면 얘를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측면입니다. 여기가 레벨 1, 여기가 레벨 2. 1층 부분의 레벨이 사각형, 2층 부분의 레벨이 서클.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는 거는 수입 이쪽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시는 거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스케치를 하시고 이쪽에 있는 상단 편집을 눌러서 윗부분을 스케치를 하시게 돼요. 자 보세요. 처음에 하시는 거는 이렇게 하단부를 이렇게 작성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상단 편집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변경을 하시고 윗부분에 서클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요거는 상단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게 같은 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게 상단이고 어느 게 하단인지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가요. 자, 해서 완료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이 나오겠죠. 쭉 제가 올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가 상단 편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정정 편집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재설정 같은 걸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얘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점을 이렇게 없애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씩은 눌러 보셔야 돼요. 얘는 그리고 뭐 왼쪽으로 틀기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틀기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모양을 되게 단편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편집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폴리곤 같은 다각형 형태를 편집을 할 경우에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것도 한번 컨트롤 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어디에 많이 쓰시냐면 그 철골 H빔 세우실 때 그 플레이트 밑단에 그 뭐죠? 그 뭐라고 표현하는데 아, 정적 몰탈이라 수축 몰탈이라 그러나? 하여튼 몰탈층 만드실 때 요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얘를 이용해서 자 제가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회전이라는 게 있는데 요 회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전은 프로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프로파일이 뭔지 다 아시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이런 프로파일이 있고 사용자 옆에 축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려진 이 프로파일이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모델을 작성을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회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리는 거는 프로파일 첫 번째 그리시는 거는 프로파일 첫 번째 그리시는 건 프로파일이죠. 프로파일 작업 기준면이 높다. 측면에서 제가 스케치를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딱 작성을 해 주시고요. 프로파일을 자, 그 다음에 축선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회전축.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축을 경계로 해서 여기 그려진 이 서클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모델링을 하게 돼요. 튜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튜브나 타이어 같은 거, 그죠? 자, 완료 눌러보시면 이런 형태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도너처럼 보이는데, 자, 이런 형상의 됐죠? 이런 형상을 모델링을 하셔야 될 때 쓰는 게 이쪽에 작성 탭에 있는 회전입니다. 회전. 자, 이거 제가 또 지울게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수입이라는 건 뭐 많이 해보셔서 아마 지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수입은 일단 경로를 작성을 하고 그 경로에 맞는 스케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자,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이건 뭐 많이 해보셔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작성해서 수입을 하실 때는 수입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주시고 경로를 먼저 그리셔야죠. 스케치를 통해서 경로를 그리셔야 되는데, 지금 평면에서 내가 경로를 그리려고 하는데 지금 아이콘 모양 보이시죠? 동그라미 안에 X라고 되어 있죠. 기준면이 높아. 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현재 보이는 이 평면을 작업 기준면으로 작성을 못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럴 때는 작업 기준면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시냐면 여기 설정 버튼을 이용해서 바꾸시면 돼요. 설정.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 기준면이 참조 평면의 중심 앞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측면이라는 소리예요. 그냥 정면도. 자, 그러면 얘를 눌러서 참조 레벨로 변경을 하시면 이제 평면으로 바뀌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사용자가 경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죠. 경로를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경로 작성이 완료가 됐으면, 자, 완료 누르시면 곧바로 이제 프로파일로 들어가게 되는데, 프로파일은 아까도 보셨지만 그 경로를 따라서 모델링이 될 형상의 단면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프로파일 편집해서 3D 뷰에서 할게요. 어차피 여기서는 안 되니까. 자, 3D 뷰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형상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레빗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는 저쪽 빨간색 점 있죠. 저희가 무조건 원점이니까 저기서 시작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시작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끝점에서 끝점을 이렇게 딱 찍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완료 하시고 완료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형상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작성 탭에서 보시게 되면 그 수입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수입 혼합. 저거는 이제 그 그림에서도 지금 나오죠. 예, 바로 저거. 보셨죠? 경로를 따라서 스케치의 단면이 다를 때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그 캐드나 3D 맥스나 이런 거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 특히 라이노 같은 거 좀 하시는 분들이면 저거 아이콘만 봐도 뭔지 알겠다라고 하실 텐데, 자, 보세요. 수입 혼합이라는 거는 수입과 동일합니다. 일단 처음에 경로를 스케치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거 평면을 맞출게요. 참조 레벨에 경로를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경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표면이 나와요. 아까 수입은 딱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죠? 스케치면이. 근데 이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완료하시고, 자, 지금 보시면 패밀리 프로파일 1과 프로파일 2로 분류가 되는데, 프로파일 1에 프로파일 편집을 누르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쪽이 활성화되고 한쪽이 비활성화됩니다. 자, 제가 서클 한번 그려볼게요. 서클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난 다 있어. 그럼 완료 누르시면 되죠. 자, 완료 눌러보시면 이제 프로파일 2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프로파일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는 비활성화되고 이쪽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다가 나는 여기를 사각형으로 할 거야 라고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면의 모양이 다른 형상을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사실 이걸로도 가능하잖아요. 이거 혼합으로도, 그죠? 수입 혼합으로 굳이 이렇게 보기가 혼합하지 않나 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형상 말고 좀 복잡하게 만들어 보면 수입 혼합에서요, 경로를 제가 스케치를 할 텐데, 이런 형상들 있죠. 맞다, 작업 기준면 좀 설정을 할게요. 자, 설정해서 작업 기준면을 참조 레벨로 표면으로 잡아주시고,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스플라인이라는 건데, 요런 형상 있죠. 요렇게 요런 형상을 제가 그렸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3D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형상이 애매하죠. 모양 자체가. 자, 요런 형상을 기본으로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다. 이제 조명기구 같은 거겠죠. 자, 프로파일을 이용을 해서 한쪽을 육각형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을 서클로 할까요? 자, 반대쪽을 컴퓨터가 뻗을까봐 겁나서 자, 서클을 할게요. 이렇게 좀 작은 서클을. 그리고 자, 완료하시게 되면 요런 형상의 모양도 잡아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요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건축에서 말하는 비정형 건물 같은 거를 작성을 할 때 그 스케치 모티브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하진 않죠, 레빗에서. 왜냐면 레빗에서 3D 형상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자,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작성해서 지금 요 5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보시면 보이드 양식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구멍을 뚫을 때 사용을 합니다. 구멍을 뚫을 때. 그러니까 보이드 양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돌출을 하거나 혼합을 하거나 아니면 회전을 하거나 저 명령을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뒤에 사용하는 게 저 바로 보이드입니다. 보이드 돌출이나 이런 거. 자, 박스를 먼저 만들고요. 제가 구멍을 뚫어서 한번 그 구멍의 위치를 옮기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구멍의 위치를 옮기는 거를. 자, 일단 박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정면, 그러니까 정면이 아니라 평면에서 자, 이렇게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고요. 곧바로 열쇠를 채우셔야 되겠죠. 이렇게 열쇠를 안 채우시면 그 치수를 바꿨을 때 가만히 있겠죠. 변화 없이. 그럼 이제 좀 그렇죠. 자, 완료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돌출되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평면에서 먼저 이렇게 구속을 거셨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앞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지금 여기 모델링 된 객체가 지금 보이시죠? 자, 높이가 여기 있으니까 높이를 맞출게요. 쭉 올려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높이가 딱 걸리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시면 얼라인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구속만 거시면 돼요. 구속. 자, 구속을 걸었으니까 이제 치수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이쪽에 자 누르시고 패밀리 유형에서 자, 제가 여기다가 100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300이라고 입력을 하고 높이를 800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자, 이렇게 치수가 변동이 되는 게 확인되시죠? 그쵸? 그 앞면 찍어서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대로 지금 걸리는지 치수가. 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패밀리 유형에 보시면 그 지금 있는 값이 대표 값인데 우리가 보통 제품을 사게 되면 스펙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냉장고를 산다라고 했을 때도 냉장고의 그 형태는 똑같은데 그 치수가 약간 다르거나 아니면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장치나 설비가 약간 달라서 그 분리가 되는 것들 있죠. 모델 번호로. 그러니까 스펙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 스펙을 만약에 패밀리에서도 내가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패밀리 유형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형을. 그래서 이 유형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수를 이렇게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치수를 여기서 이제 스펙으로 고정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SC1에서는 요 치수가 걸리는 거죠. 자, 제가 적용 한번 누르고 적용 한번 누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치수를 제가 좀 변동을 좀 줘볼게요. 자, 두 번째 치수는 여기 1500,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한 2000, 그 다음에 높이는 1200 이렇게 주고, 자, 유형을 추가하고 싶어서 해서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C2라고 이름 주시고 확인, SC2, 그리고 적용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적용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자, SC1과 SC2 두 개 값이 나오죠. 지금 SC1, SC2 값이 같네요. 자, SC2에서 값을 제가 조정을 할게요. 1300, 그 다음에 얘는 1500, 얘는 한 800 이렇게, 그리고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자, SC1 바뀌죠? SC2, 자, 2 찍어보면 변하죠. 이렇게 해서 자, 확인 누르시고 스펙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스펙을 지금 보시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보셨죠? 요걸 만들어 놓으시면 기둥을 만약에 패밀리 로드를 했을 때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둥의 치수를 먼저 이제 선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작업을 할 때 복제하고 그 다음에 치수 바꾸고 패밀리 입력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패밀리 유형이라는 기능입니다. 패밀리 유형이라는 기능. 자, 요거는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사실 저도 이걸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많이 편하죠. 그죠? 작업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작업 속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패밀리가 관리가 돼요.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패밀리를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SC1으로 한번 바꿔서 자, 확인 누르고요. 이제 잘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구멍을 한번 뚫어볼 텐데, 만약에 이제 구멍을 뚫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위치, 그죠? 첫 번째 무조건 위치, 두 번째가 뭔가요? 구멍의 사이즈, 맞죠? 구멍 사이즈. 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위치 같은 경우에는 W 값과 그 다음에 뭘로 나누죠? D 값으로 나누겠죠. 위에서 본다라는 기준으로. 만약에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달라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기둥의 위치가 여기다. 그러면 기둥의 위치되는 부분에 참조평면을 이용을 해서 참조평면을 두 개를 이렇게 싹 그려주시면 되겠죠.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치수 명령을 통해서 기준을 걸어주시면 되는데, 이 라인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이쪽으로 찍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쪽 구석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한쪽 구석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뭐. 자,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레이블을 적용을 하실 때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레이블 외부에서 추가.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름을 주실 때 확실하게 분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홀 해서 W, 그 다음에 여기는 홀 하셔가지고 D,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홀 D 값이 뭐 400, 그 다음에 W 값이 뭐 350,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 구멍의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겠죠. 수식을 세우시는 것도 가능하실 거고, 수식은 제가 다음 강좌에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수식도 좀 이게 할 말이 많은데 그 수학에 따라 좀 다른 수학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인데,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멍을 뚫을 때 대체 이 구멍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되게 고민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작성에 가보시면, 여기 보이드 양식에 보시면 보이드 돌출이라고 있습니다. 자, 보이드 돌출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보이드 돌출, 여기 선택을 하시고, 자, 보세요. 서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때는 이 중심 있죠? 참조 평면과 참조 평면이 교차하는 이 중심점을 딱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 패밀리라는 개념 자체의 치수는 항상 유동적이다. 아시죠? 그래서 적당하게 싹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을 맞춰서 찍기 때문에 서클의 중심을 구속을 거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뭘 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누르셔야 됩니다. 요거는 임시 치수 버튼이죠. 얘를 반드시 눌러서 정치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치수. 그러니까 치수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안 돼요. 이 치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이블까지 주셔야 됩니다. 레이블 매기면서 추가하셔가지고 반지름이죠.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주셔야 되겠죠. 홀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R값 반지름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딱 들어가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완료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구멍 자리는 뚫렸고요. 이거는 평면도에서는 구멍의 위치하고 그다음에 반지름만 잡을 수 있는 거고, 깊이는 어디서 잡으시냐면 앞면에 가보시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면 쭉 뽑아 올려서 참조 표면에 맞춰 주시고 여기도 열쇠를 딱 채워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이렇게 싹 뚫렸죠. 그죠? 만약에 구멍을 뚫어 놨으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죠. 자, 한번 맞춰 볼게요. 여기 홀 뒷값을 450, 그 다음에 반지름을요 10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W 값을 200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자리에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죠. 보통 이제 컴퓨터 책상 같은 거를 만드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한번 해보시냐면 지금 해보신 거를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아주 간단한 형태의 컴퓨터 책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컴퓨터 책상을 만들어서 숙제 게시판이 카페에 있죠? 거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피드백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